대표님, 네, 오늘 또 한번 대표님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제가 대표님 책을 이거 컨텐츠 찍으려고 다시 보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22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0권의 책보다 중요한 건 한 번의 경험 이란 말이 있는데 책을 쓴 저자가 책 읽지 말고 경험을 하라고 하시는데 좀 아이러니해서 저는 독서도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네. 어떤 부동산 투자로 먼저 처음 투자에 입문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투자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부동산에 입문한 거는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왕 결혼할 거면 빨리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가정이 생겨야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부동산은 좀 젊을 때 접하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억지로 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저 역시도 처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기보다 빨리 실거주 집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헌거보다는 새 걸 좋아해요. 뭐든지 새 거 좋잖아. 네? 그래서 그럼 나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 중에 제일 새 거가 뭐죠? 신축, 신축보다 더 새 거. 분양. 분양권이죠. 분양권은 완전히 그냥 준공 테이프 끊자마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때는 시기가 좋아서 분양권을 살 때 돈도 좀 적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을 샀는데 내 돈이 들어가고 내 명의가 부동산 서류에 박히니까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내가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애기는 어떻게 학교 보내고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을 하다 보니까 불인 거야. 내가 이 집에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팔고 내가 상상했을 때 더 좋은 집을 찾게 돼요. 거기 분양권을 또 사. 또 막상 사고 보니까 또 이게 아니야. 그래서 사팔을 하게 됐고, 그게 본의 아니게 투자가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제 경매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럼 대표님 그렇게 경매를 했을 때 패찰도 많이 했겠지만 처음으로 딱 낙찰이라는 걸 딱 됐을 때 그때 당시 감정이 어땠어요? 저는 첫 낙찰보다 첫 응찰 및 패찰이 더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법원에 갔어. 막 떨리는 거야. 그 입찰 봉투에다가 이제 쓰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에 쓰겠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패찰을 했죠. 내가 입찰했던 그 물건을 옆에 어떤 남자가 낙찰을 받았어. 근데 그분이 나보다 좀 어려 보이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썼어요. 근데 이게 시세가 1억 2천이나 3천이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뭐 인테리어비 이런 거 했을 때 그래도 얼마라도 남기려면 1억보다 높게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나는 분석을 한 거야. 그래도 1억을 써야지 라고 썼는데 그분이 1억 1천인가에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아한 거지. 내가 분석했을 때는 1억 1천에 쓰면은 손해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은 그걸 썼단 말이지. 이제 화장실 갔는데 그분이 내 옆에서 같이 볼일을 보고 있었어. 말을 걸까 말까, 왜 1억 1천에 썼을까, 그거를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수줍어가지고 못 물어봤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게 몇 번 경험을 하고 나서 처음에 어쨌든 낙찰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얼떨떨했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를 그렇게 보겠구나. 물건 하나를 가지고 누구나 관점을 다 다르게 해서 시세를 적는 게 경매 매력인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초보자들에게 경매 투자 좋은 투자라 생각을 하세요? 경매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를 하고 나서부터 부동산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경매를 한번 해보고 한 바퀴를 돌려보면 부동산 업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경매가 부동산에 왜 나오는지부터 이해를 하면은 일단 권리적인 것도 좀 이해가 되고,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하고 수리하고 그다음에 임대 놓고 매각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명도까지 있잖아요. 경험을 하면 그게 거의 다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한번 그래도 작은 거라도 해보는 게 부동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 넓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경매하러 갈 때 평일에 갈 수 있어요. 평일에. 근데 직장인은 평일에 시간을 못 내다 보니까 이제 연차를 쓰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한 번 갈 때 하나만 입찰한 게 아니고 첫 낙찰이 4개를 썼는데 3개를 동시에 낙찰받은 거야. 그때 3개가 동시에 낙찰이 돼가지고 그 낙찰을 받으면 노란색 종이를 주거든요. 낙찰증이라고. 그 3장을 들고 나오니까 거기 대출해준다는 아줌마들이 다 그냥 벌떼같이 나한테 몰려들어가지고 번호 따려고. 그때 살짝 기분이 좋았지. 근데 저는 사실은 돈이 하나만 낙찰받았을 때 잔금 칠 돈밖에 없었어요. 근데 3개를 낙찰받으니까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탁대출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그 3개의 물건을 소화하고 다 처리하면서 굉장히 부동산 실력이 많이 늘었죠. 어떻게 다 처리를 하셨다고요? 다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거 3개를 다 공동담보로 묶어가지고 신탁대출 받아서 어쨌든 잔금은 쳤는데 또 임대 뺄 때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좀 제 실력이 많이 늘었죠. 3개를 어찌됐건 결국 소환했고 어찌됐건 또 임차를 맞췄네요. 그쵸. 임차 맞추고 매각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3개를 동시에 해버리면 안 될 거고 망해서 빚더미 앉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걸 소화를 시키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실력이 엄청나게 또 늘어나고. 실력이 늘고, 그때 사실 조마조마했던 그런 심정들이 물론 리스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진짜 골로 갈 뻔하긴 했죠. 근데 그때 집중해서 몰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또 길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또
대표님은 어찌됐건 이렇게 경매를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이렇게 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경매 공부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집에서 직장까지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왕복 3시간이잖아요. 그때 경매 무료 온라인 강의를 봤어요. 재테크 유튜버 중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자기 카페에 경매 무료 특강을 이제 오픈해줬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주고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냥 출퇴근하면서 그걸 좀 받고 그 다음에 책을 한 이제 2권을 읽었는데 추천을 하면은 2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행크에 있는 파이팅 팔코님이 출간한 이 책. 뭐 출간한 지는 좀 됐는데 권리 분석을 사실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이 책이 그래도 좀 비교적 쉽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고 그다음에 뭐 또 경매책 한 권 읽고 그래서 무료 특강 책 2권 읽고 바로 이제 입찰을 했었죠. 학원 안 다녀도 됐나 보네요. 학원 다니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뭐 책을 읽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요즘 유튜브에도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 보셔도 사실은 충분히 일단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 아까 같이 이렇게 평일에 경매가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 평일에 자주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한 번에 3개 썼다가 그런 사단이 또 난 거고. 그렇죠. 뭐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걸 제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경매에 있어서 낙찰도 어려운데 그 다음 또 제가 어려운 게 알기로는 명도가 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죠. 대표님은 그 명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경매를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명도를 제일 두려워하고 경매를 해본 사람들은 명도가 제일 쉬웠다 그래요. 명도라는 게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비교적 제일 수월하다고 얘기를 하죠. 경매가 본질이 아니고 그 부동산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얼마나 돈이 되느냐, 입지가 좋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너무 경매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면 권리 분석이나 명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착각을 좀 범할 수가 있겠죠. 명도를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 두려워하죠. 저도 처음에 낙찰받은 다음에 그 낙찰받은 집에 처음에 가서 초인종 누르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 왠지 초인종 눌렀을 때 안에서 괴물이 나올 것 같고 막 뿔 달린 사람이 나올 것 같고 막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 집 앞에다가 쪽지를 붙이고 왔어요. 근데 쪽지라는 게 그냥 이렇게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공문서처럼 격식을 차려서 너 이거 나한테 연락 안 하면 된다. 낙찰받은 사람인데 너 지금 나한테 연락해야 되고 협의를 하는 게 네 신상에도 좋을 거다 라는 거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름 고민을 해서 공문식으로 쓴 다음에 거기다 이제 법인 도장 딱 찍고 붙여놓으면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연락 오면 전화는 비교적 좀 수월하잖아요. 전화로 좀 통화해본 다음에 만나는 게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법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낙찰을 받았고 나는 담당자일 뿐이다 이렇게 좀 포장을 했죠. 그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명도를 전문으로 하는 아니면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무슨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명도를 담당하는 명도부장이고 선생님이랑 협의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분 입장에서는 낙찰자 하면은 나를 쫓아내려는 사람 하는데 그 대상이 회사다. 근데 나랑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직원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누그러드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했죠. 야, 이런 건 책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하고 만나서 협의를 할 때도 뭐 이사비를 얼마 달라 언제까지 빼달라 이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회사에 위임을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명확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너를 배려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 입장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당장 뭔가 답변하기 어려우면 대표님한테 그건 물어봐야 된다. 나중에 답변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가상의 대표한테 떠넘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디벨로퍼가 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경매 투자를 했던 것들이 지금 성공을 향해 달려간 디벨로퍼가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된 게 있나요? 사실 지금은 뭐 경매보다는 건물을 짓는 거를 더 메인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 과거에 경매를 했던 부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걸 꿀팁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지금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돈그릇을 키우거나 배포를 키우거나 나의 그런 사이즈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경매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지식들이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또 신축을 할 수가 있었죠.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를 전혀 안 해본 분들이 와서 바로 신축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처음 건물을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왕이면은 그래도 경매를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런 걸 하는 것보단 하나라도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추가적인 경험을 하는 거는 훨씬 그 문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처음부터 너무 높은 거를 넘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작은 실천, 작은 경험이라도 단계별로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넘으려고 했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강의도 하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자산가도 있고 잘 된 분들도 있지만 초보자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초보자분들이 좀 흔히 하는 착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경매든 건물을 짓는 거든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이 주식 투자를 먼저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만큼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든 뭐든 좋긴 한데 어차피 공부를 할 거면 이제 부동산 공부도 해보는 게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 겪을 거는 미리 그냥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진짜 딥하게 공부를 해보면 주식보다는 의외로 또 쉽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차라리 주식 투자도 좋지만 좀 저축을 하거나 소액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좀 불리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